주3이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네, 정말 참 못해가지고 네, 그래 지방대를 갔습니다. 조조소 네, 좋아요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조조소에 재취업을 했고 월급쟁이에서 10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오늘은 지금 부동산 투자하면 망한다고요?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월급쟁이에서 회사를 탈출해서 퇴사 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이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주사님이가 어떤 스펙의 인간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어떻게 제가 회사를 나오고 퇴사하고 퇴사 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3이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네, 정말 참 못해가지고, 네. 그래, 지방대를 갔습니다. 지방대를 갔고요.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등록금이 13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학기에 130만 원인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면은 잘했다. 정말 싸게 잘 쳤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뭐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뭐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정신 승리 맞고요. 네. 근데 싸게 잘 쳤다라는 이유가, 제가 뭐 이렇게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었다라는 거는 그 어린 나이에도 빠르게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 수나 있었겠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싸게 잘 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3이가 이렇게 저는 좀 운이 좀 좋은 편입니다. 운이 좋은 편이어서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이런 대기업은 당연히 저를 뽑아줄 리가 없죠. 네, 그런 회사는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 몇 천억대 매출을 거뒀고, 특히 최근에도 굉장히 회사가 점점 커져가는 회사예요. 네, 커져가는 회사고, 나름 회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참 지금도 그러시던데, 그 습관을 못 버리셨던데, 그렇게 우리 그 회사의 사업에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다녀요. 뭘 얻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인터뷰나 영상을 찍을 때마다 회사에서 참 곤란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싶을 정도로. 어찌됐든 그 악담 10년 전에도 그 악담을 퍼붓고 다니셨는데, 회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연봉이 2,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 최저시급 생각하면은 굉장히 낮은 금액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첫 스타트였다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서 또 많은 거를 배웠고, 무엇보다 나란 사람을 이렇게 써주는 회사도 있구나. 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3년 다니다가 퇴사했죠. 네, 3년 다니다가 퇴사했고, 한번 그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그 부서 이동에서 좀 실패를 했죠. 나름 또 회사에서 뭔가 좀 라인을 타보고자,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노력을
노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짱구를 많이 굴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라인이라는 걸 한번 타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름 핵심 부서로 간다고 신나게 갔다가 거기 이동한 부서에서 적응을 못해서 3년 만에 퇴사를 합니다. 네. 3년 만에 퇴사를 하고 이제 무작정 유럽 여행을 갔어요. 네. 그래서 유럽 여행을 이제 무작정 갈 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 항상 저는 좀 운이 좋은 사람이라 그 이후에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유럽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여행으로도 또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삼이는 사실 영어를 정말 한 줄도 못하거든요. ABC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과장 좀 보태면 네,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유럽 여행을 하고 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참 내가 이런 인생 그 전까지는 제가 해외여행이란 걸 해보지 못했었던 사람인데 그 유럽 여행을 통해서 또 내가 많은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큰 자산을 얻었던 여행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돌아와서는 이제 뭐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고요. 결국 조조소 네, 좋아요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조조소에 재취업을 했고 그 회사에서 이제 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7년을 근무했고 그 회사에서도 이제 많은 트러블 네. 네, 많은 트러블 끝에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제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끝나는 동시에 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삼이의 스펙은 이래요. 지방대 출신이고요. 네, 중소기업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 굴지의 막 고연봉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지금 회사를 나와서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주삼이는 지방대 출신의 조소기업, 네, 조소기업 출신. 제가 월급쟁이에서 10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땡땡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땡땡은 다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부동산 경매였다. 네. 저는 원래는 주식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23살부터 주식을 했고, 제가 회사를 다닌 목적 자체가 그 주식을 하는 시드를 모은다면 그 시드가 갖춰지면은 주식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제가 그 30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럽 여행 갔는데 그 이후에도 정말 여행을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다녔어요. 정말 그 30대 초반은 정말 해외여행 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매주 여행을 간 적도 있었고 그 정도로 해외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던 월급은 또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네,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저한테 집을 사라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고 그때 미분양 아파트 그다음에 저렴한 아파트를 막 추천해 줬는데 그때 속으로 저는 그때는 이제 그 뼛속까지 폭락이었거든요. 네, 이게 참 인생이란 게 이렇게 360도로 360도면 제자리죠. 네, 180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한 게 저는 원래 그 주식을 열심히 하고 부동산은 이제 인구 절벽에 맞춰서 이제 대폭락 일본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폭락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추천해 주셨던 부동산에 콧방귀를 끼고 이제 전세를 또 들어가죠. 전세를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조금 주식이 잘 안 됐었습니다. 예, 잘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슬슬 이제 집의 필요성, 부동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때쯤 우연히 그때 그 부동산을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사놓고 묻어놓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매매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매일같이 그 노력을 해서 수익을 냈던 금액보다 부동산을 사서 그 가격 오른 게 훨씬 더 큰 거에 제가 한번 1차 쇼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파트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필요하고 사람들이 이래서 아파트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막연하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회사에 다 젊은 직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회사는 굉장히 젊은 회사구나. 분위기가 좋다 생각하다가 아니 그러면은 그 많은 40대 50대들은 대체 어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막연하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이제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그냥 어렴풋하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해야겠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꿨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싸게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제 뽐뿌 열렬 회원이었었는데 네. 그러면 부동산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했더니 이제 청약과 경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청약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청약의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이 최근에는 청약보다는 경매 영상을 위주로 올리고 있죠. 왜냐면 지금은 청약보다는 경매에 더 큰 수익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스펙을 좀 부끄럽지만 밝혀드렸던 거는, 정말 저는 스펙도 보잘것없고 중소기업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4년 만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합쳐서 총 20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경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도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정도의 자산을 읽을 수가 있었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신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저랑 비슷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보다 모자란 스펙을 가지신 분도 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산을 이루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자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가장 큰 투자이자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이자 내가 오히려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없어도 내가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투자가 이 부동산 경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2000달이 학고 유튜버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 매력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저는 이제 아파트 투자만 거의 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이 빌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돈이 없으신 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선 아파트 투자의 정석은 이제 매정갭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세가보다는 매매가가 무조건 높다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이렇게 차오르면은 결국에는 매매가를 들어올리는 현상, 이런 것들도 투자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 즉 매매가가 무조건 전세가가 보다 높다는 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 공식인데, 그 얘기인즉슨 그러면 나는 아파트 투자, 전세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매정갭, 지금 제가 옆에 그냥 아무 아파트 하나 골라왔는데, 갭이 거의 9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투자를 하면은 9천만 원이 있어야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는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고, 나는 9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구나, 아파트 투자를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매를 통해 하면 그 기본 공식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그냥 실제 제가 투자한 물건들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들은 이 사이트 지금 호갱노노에서 그 호실별로 제가 퍼온 건데, 경매는 사실 실거래가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데, 대신 공매 일부 물건들은 이렇게 매매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그리고 전세 세팅한 일부 공매 물건을 예시로 갖고 왔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다 투자한 물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경매 유튜버들이 계신데, 저처럼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아무튼 저는 실제로 제가 직접 투자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 영상 대부분 전체 다가 제가 실제 투자한 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거는 일부 오피스텔이나 일부 빌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부 벌어지는 일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전세가가 높은 거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전세를 세팅을 하고서는 그 차익을 먹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버리는 그 전세 사기가 최근 극성을 부리죠. 그거는 결국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그 투자한 사람도 그 범죄 처벌에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런 투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당연히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은데, 그러면 나는 돈을 모을 때까지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는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다음에 전세가보다도 매매가보다도 당연히 매매가보다 싸게 사는 게 경매고요. 일반 매매가보다. 심지어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전세가보다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게 제가 추구하는 투자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를 그냥 과감 없이 보여드려요. 네, 과감 없이 보여드리고, 많게는 2,750만원. 오히려 투자금이 생기죠. 매매를 1억 1,250만 원에 했는데 전세를 1억 4천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은, 갭 8천, 그러니까 8천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를 세팅하면서 내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풀핏 세팅이라고 하는데, 풀핏 세팅을 해서 2천만 원의 투자금이 생겨버리죠. 그 다음에 이것도 1,400만 원의 투자금이 생기고요. 요거는 이제 소소하게, 128만 원. 128만 원의 투자금이 생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잠깐 넣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데, 투자금이 박히는 게 아니라 내가 명의만 집어넣고 오히려 투자금이 생기는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보잘것없는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채의 부동산 자산을 일구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경매여서 가능한 투자다. 이것이.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런 투자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투자하는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있죠. 일반 시장에서 매매되는 아파트 매매가가 있고 저는 이제 낙찰을 저렴하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가나 혹은 대출 플러스 월세 세팅, 보증금을 넣어가지고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이런 낙찰을 받아서 이 마진을 먹는 구조를 저는 선호를 하고 추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거의 없게 되죠. 거의 없게 되고 제가 적은 투자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빌라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왜 돈이 없을수록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투명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빌라 전세는 모든 분들이 무서워해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이 돈이 없는 투자는 나는 빌라에서 풀피를 세팅해 볼래 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임차를 맞춰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제 그 시세 차익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투자금이 모두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낙찰가를 전세가보다도 낮게 받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거의 묶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자금이 세팅이 더 추가가 되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마진을 먹을 수 있는 투자, 이 안전한 투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투자가 바로 경매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거 고난이도의 물건 아니야? 막 엄청 권리관계 복잡한? 혹은 특수물건 아니야? 그 다음에 빌라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빌라를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의 물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지금 보여드렸던 예시의 물건들은 이런 물건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받을 수 있었냐? 남들보다 한 번 더 입찰을 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낙찰을 받는데 특이한 뭐 기술이 있고, 물론 그 특수경매, 아파트 특수경매도 있죠. 아파트 특수경매를 해결할 꼬인 거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더 큰 수익을 거두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풀 수 있는 건데, 거둘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또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만큼의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냥 경매를 포기하고, 아유, 이거 나 복잡해서 난 이거 못하나 보다 하고 시장을 떠나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예시의 물건들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남들보다 제가 한 번 더 입찰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파트들을 낙찰받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아니야. 그 도시는 아니야. 뭐 인구 20만 이하는 아니야. 70만 이하는 아니야. 그리고 뭐 호재에 있어? 호재 없는 아파트 하는 거 아니야. 뭐 교통 호재에 있어? 뭐 학군이 좋아? 뭐 그런 거 아니면 하지 마. 공시가격 1억이야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남들보다 한 번 더 입찰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야금야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할 때 뭐 경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 계시면 분노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투자금이 많으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당연히 유리하고 투자금이 많으면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죠.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고 더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는데
우리는 투자금이 없잖아요. 예, 투자금이 없고, 이 경매를 통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풀피 세팅 방식을 보여드린 이유가 투자금이 없다고 경매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투자금이 없다면 만들 수도 있다.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니까 가능하고, 이 경매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에서는 투자금이 없어서 오히려 만들 수 있는 투자는 저는 모든 투자를 살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 그 다음에 대출금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금이 없다면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투자가 있고, 그 투자는 바로 경매니까 유일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뭐 투자금을 나는 그때까지 모을 때까지는 투자를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투자금을 많이 모으시면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결국에는 그 투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결국 그 투자금을 모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투자의 작업 자체를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돼서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절대 바꾸실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거를 굉장히 목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저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면서 대신 횟수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저는 낙찰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는데 대신 낙찰을 받은 물건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낙찰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입찰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휩쓸려간 22년, 23년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런 경매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더 안전한, 더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 투자 힘듭니다. 권리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부도 못 보죠. 그 다음에 명도도 해야 되고, 당연히 힘듭니다. 그 부동산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거 참, 그게 우리가 일반 매매할 때는, 일반 매매만 할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근데 경매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가면은 굉장히 찬밥 대우받고 멸시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매매가 참 편리하다는 것을 경매 투자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시게 돼요. 하지만 왜 우리가 경매를 해야 되냐? 부동산은 큰 돈을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예, 주식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 전 재산이 다 걸려있는, 우리가 뭐 갭이라고 생각해, 갭 1000, 갭 2000, 뭐 8000,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은 몇 억을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경매다.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집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 진입장벽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게 모든 사업에서 정말 진입장벽을 어떻게든 쌓아보려고, 그리고 그 쌓여진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은 정말 큰 수익이 되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리고 그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은 부동산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인과는 다르게 진입장벽을 높여서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매를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일반인과는 엄청난 차별화가 되고요. 엄청난 진입장벽이 됩니다. 왜 지금 경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최근에 어찌됐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물론 도시마다 다 다르지만요. 매정 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었고, 이제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방향밖에는 없어요. 언제 내려갈 건지를 이제 유추를 못 하는 건데, 내려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전세 가격이 굉장히, 대출 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탄생이 돼서 그렇게 바뀌었고, 결국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전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의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세 2년 살다가 그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고, 그 돌려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빌림으로써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 같은 지금의 금리에서 같은 이자 금액을 내매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전세금이 더 올라가도 지금 내는 금액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전세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매정 갭이 줄어들고 그 갭이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전세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세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투자자들 하나 둘씩 이거 뭐야? 매정 갭이 붙었네라는 상황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금리 인하가 실행되지 않은 지금이 경매 투자의 적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주삼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사실 투자 적기라는 거는 뭐 의미는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우리는 경매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얼만큼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그러면 하락하는 거 이상으로 더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또 그만큼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물건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의 싸움이지, 시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시장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쌓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경매라는 기술을 한번 익히시면은 뭐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는데도 계속적으로 큰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진입장벽을 계속 높이는 방법은 지금은 가장 쉬운 경매부터 도전을 하시고, 앞으로 뭐 특수경매, 뭐 지분경매,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영역을 높이시면 더 큰 수익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주삼이는 우선은 가장 쉬운 경매, 가장 기초 경매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삼이와 함께 한번 이번 지금 이 시기 24년 1월 한번 경매에 도전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제의를 드려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라도 주삼이와 함께 1대1로 정말 프라이빗한 경매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메일로 뭐 자기 상황이라든지 내용 정리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요.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선택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주삼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왜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 지금이 적기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주삼이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